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존속법인, 이제 합병법인은 내가 사는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덜 주거나 더 받게 되면은 매수차 손익이 생긴다. 소멸법인은 마지막 의제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계산해서 각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주주는 자신의 취득가액과 합병 대가로 받은 것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낸다. 여기까지 이제 배웠던 거고요. 자, 유인물 같이 한번 봅니다. 이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숫자 유인물 첫 번째 빈칸 많죠? 같이 한번 채워 넣는 거예요. 답은 사실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채워서 넣은 다음에 나중에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됩니다. 합병법인은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이렇게 돼 있고,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심플한 거예요. 지금 자본금, 토지 요것만 딱 있어요. 토지의 취득원가가 장부가액이 100인데 합병 전의 재무제표가 이 토지의 시가가 40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주식수는요. 주식수는 얘도 10주. 그리고 얘도 10주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같이 유인물 보시면 똑같이 이제 있는 거고. 합병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지금 합병법인의 여러분들 자본을 한번 보세요. 자본금이 액면가액이잖아요. 100이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300이 있으니까 공정가치 그대로 있는 회사라면 400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발행 주식수가 10주니까 단가는 주당 시가는 40원이 합병법인. 피합병법인도요. 지금 토지가 장부가액은 100이지만 시가가 400이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주당 40원이죠. 회사의 가치는 400원이고. 지금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케이스 1번을 보니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 10주를 교부합니다. 신주 10주. 자, 그러면 볼게요. 합병법인은 존속법인인 합병법인은 회사의 가치가 4만원이고 400이고 400이고 주식수는 10주고 주당 단가는 40원이고 그죠? 피합병법인 이 소멸되는 소멸법인은 똑같이 밸류는 400원이에요. 시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주식수가 10주예요. 주당 단가는 40원이에요.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죠. 그러면 공정한 합병이라면, 일반적인 공정한 합병이라면 얘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을 없애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없애고 여기 주식을 새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같으니까 몇 주를 주면 일반적인 거예요. 10주를 주면 일반적인 거죠. 시가대로 그냥 주면 되죠. 신주를 몇 주 발행하는 거예요? 10주. 그럼 잘 봐요. 합병 대가가 얼마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합병 대가가 얼마인지. 합병을 하면 여러분 주식은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 그건 회계학 배우면 배우지 않아요? EPS 배우죠. EPS 배우면 주식 희석된다 뭐 이런 얘기 배우죠. 그러면 두 개 합병 후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이 되는 거죠. 800. 합병 후의 가치는 신주를 새로 10주를 발행했으니까 주식 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10주 더하기 10주에서 20주가 되는 거죠. 20주. 그렇죠? 단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을 20주로 나누니까 단가는 여전히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법인, 여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10주를 새로 받은 거고 1대1 합병이라고 그래요. 박이 40원을 받으니까 합병 대가는 400을 받은 거지. 합병 대가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아까 그렸던 수직선으로 다시 본다면 원래 이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은 얼마 있었지만 100 있었지만 공정가치 시가로 승계한다고요. 시가로 얼마 승계하는 거예요? 400 승계하는 거고 그 시가만큼을 정확하게 합병 대가로 지급한 거죠. 합병 대가로. 대가도 400을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과세 문제는 의제 배당은 조금 이따 차차 하기로 하고 원래 주주가 얼마에 샀는지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전부가 양도 손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양도 차익. 이건 누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양도 차익은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이 인식하는 거죠. 얼마 인식해요? 300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볼 일은 뭐냐면 합병법인 이 합병 후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합병법인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이건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피합병법인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피합병법인. 자, 피합병법인은 마지막 의제 사업연도에 떠나는 그 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받아서 바로 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거기 주식이 있죠. 주식. 피합병법인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 받은가요? 400 받은 거죠. 400. 합병 대가 400을 받은 거고. 토지를 판 거죠. 토지를. 얼마에 판 거예요? 장부가액 100을 없애고 양도 차익 300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합병법인은 저 재무제표인 숫자를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데 토지를 가져오는 거잖아. 토지를. 그렇죠? 자, 토지를 대신에 시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원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시가로 사는 거예요. 시가로. 회계 처리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무조건 공정가치로 가져오면 돼요. 회계 처리는. 그래서 공정가치 400으로 들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한 거예요? 주식을 줬잖아요. 주식을. 토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해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용어로 바꾸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현물출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 합병을 현물출자설로 보는 학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현물출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본금. 액면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니까. 그죠?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주가 발행되고 거기에 액면가액 있죠? 액면가액이 10원이잖아요. 10원. 그러니까 액면가액,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의 액면가액만 중요한 거죠. 신주는 합병법인 주식을 새로 주니까. 그죠? 그러면 100이 되는 거고. 근데 주식을 발행한 건 시가로 발행해 준 거잖아요. 대가 시가로 줬잖아요. 이 주식의 시가 400이죠? 그러면 30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발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채무 면제익 같은 거 출자 전환할 때도 차변에 채무가 없어지고 대변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만큼이 요만큼 들어오고 그 차액이 있다면 면제되는
채무와 발행하는 시가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채무 면적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선 매수차 손익이라는 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합병 후 법인은 재무제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죠. 재무제표.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얘가 현금 붙어 있었죠. 현금은 피합병법인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법인 거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토지 가져왔잖아요. 토지는 합병법인의 원래 재무제표에 얘를 얹은 거잖아. 합병법인에는 토지가 원래 없었지만 이 분계를 통해서 토지가 400이 생기는 거죠. 부채는 합병법인만 가지고 있었죠. 부채는 100 가지고 있었고. 자본금은 원래 합병법인의 자본금은 얼마에 있었어요? 100이 있었죠. 100.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얘는 다 날아가는 거니까 신주 발행해 준 것만 엎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0 있었고 신주 발행하면서 자본금이 새로 100 늘어났잖아요. 자본금은 20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발초가 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 주발초는 원래는 없었죠. 얘네. 그런데 새로 주발초가 300이 늘어났죠. 300.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버리고 왔잖아. 다 버리고 이것만 사온 거 아니야. 이거는 끝난 거고. 그래서 이익잉여금 300. 그래서 합병 후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세금은 누가 내고? 피합병법인이 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되고 얘는 매수차 손익 없죠? 현물출자 받은 거예요. 새로 400짜리 주식 주고 토지 400 사온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선 한번 그어볼게요. 뭐랑 뭐는 똑같냐면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 똑같아. 주식 주는 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심플한 모델인 거고. 일반적으로 실무하면은 요게 거의 다 끝나요. 이렇게 딱 맞춰서 해. 상장법인들 합병하는 거 빼고는 비상장들끼리 합병하면 대부분 이렇게 끝나. 그 아래 거 한번 해보자. 아래 거 이제 재밌죠. 몇 주를 교부합니까? 거기 보니까 6주만 가져가라는 거죠. 6주만. 거기 케이스 2번에 보니까 6주만 주는 거예요. 6주만. 신주 발행을 꼭 10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6주만 줬어. 자, 주식수가 합병 후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는. 400 더하기 400이 뭐 800인 거지. 16주로 바뀌죠. 800을 16주로 바꾸니까 주식의 단가는 바뀌겠죠. 주당 단가는 50원으로 바뀌는 거죠. 50원. 그렇죠? 800을 16주로 나누면 50주가 되죠. 그러면 합병 후에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러면 합병 대가는 6주 곱하기 주당 50원. 합병 대가는 300인 거죠. 300. 그러면 합병법인은 400짜리 토지를 사면서 얼마만 준 거예요? 300만 준 거죠. 300만. 이제 대가가 바뀌는 거죠. 대가가 왜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대가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300. 이게 보통은 그냥 대가 얼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게 왜 이 대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구조를.
이렇게 되는 거야. 대가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양도지. 200. 누가 인식한다고요? 피합병법인, 소멸법인이 인식하는 거죠. 의제사업연도의 마지막에 법인세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기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가 마음만 상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끝내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정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고 사온 거죠. 매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매수 차익. 얼마 생겨요? 100. 누가 인식하는 거예요? 합병법인. 존속법인 인식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매수차익 100을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바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얘는 떠나가는 애니까 이연시키고 나발이고 없어 지금. 비적격일 때. 근데 매수차익은 우리 법에서 비적격 합병일지라도 한 번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설령 비적격이라도 이 매수차익은 5년간 나누어서 입금으로 잡아요. 그거 하나만 우선 좀 기억을 해요. 교재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합병법인. 교재 482페이지 가보세요. 맨 위에 볼게요. 세법에서는 482페이지. 세법에서는 합병 매수차익을 우선 제목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죠. 제목을 보니까 양가로 2번 481페이지에 합병법인 얘기했고 비적격 합병에서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적격 합병은 시가로 장부를 승계한다는 것까지는 배웠었고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세법에서는 합병 매수차익을 합병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면 합병법인의 세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합병 매수차익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사안식에 따른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사업연도 월수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합병 등기가 7월 1일 날 일었었다면 올해는 6개월만 가는 겁니다.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6개월만. 이해하셨죠? 60분의 6, 5분의 1 곱하기 12분의 6과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것만 인식한다. 자, 여러분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시험 문제는 세무조정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너무 매몰되면 안 돼. 그건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건데 중요한 건 매수차익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과세한다.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세무조정은 나중에 하셔도 돼, 나중에. 2차 시험도 세무조정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수차익이 얼마고 올해 과세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니까 세무조정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 일단은 로직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요거 회계 처리를 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자, 우선 처음부터 다시 피합병법인부터 보는 거예요. 피합병법인. 자, 피합병법인 주식을 받아서 던지는 거죠. 주식 얼마 받았어요? 300 받았죠? 300. 토지 장부가액 없애는 거죠? 장부가액 100 있었고 그리고 처분이익
200이죠, 200. 처분이익 200. 양도차익. 200. 처분이익이라고 써도 되고, 양도차익이라고 써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합병법인. 자, 토지 얼마짜리 가져온 거예요? 400. 시가대로 무조건 가져오는 거, 시가대로. 자본금. 주발초. 요거 합친 거 얼마 준 거예요? 신주 발행 얼마짜리 한 거예요? 300 한 거죠, 300. 대신에 액면가액대로 하니까 자본금은 얼마만 들어와요? 6주, 60. 나머지가 주발초죠? 240. 나머지 100은 매수차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장부가액에 있던 100이 시가 400으로 옮겨가는데 세금은 누가 내든 나눠서 내든 합쳐서 300이 돼야 된다. 300. 매수차익 100, 양도차익 200 해서 합치면 300이라 이거죠. 300. 파란색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아무 변동이 없죠. 얘도 똑같죠.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자본금. 아까 100이 있었죠. 100. 숫자를 다시 멀리 있으니까 보고 할게요. 100이 있었는데 합쳐서 60을 더하니까 160이 되는 거고. 주발초는 새로 240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은 얼마 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원래 300 있었죠? 그리고 매수차익이 있었던 거죠? 매수차익 100.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900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연말 되면 이거 결산 마감하고 나면 이익잉여금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400으로 바뀌겠죠. 결산 마감하고 나면. 마감 뭔지 알잖아요. 손익 마감 치고 나면 이익잉여금 대체될 거 아니에요. 사실 마감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추가물음이 있어요. 추가물음. 적격 합병이라고 할 경우 케이스별 세무조정을 해봐라. 그래서 위에 케이스 1번과 2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스별 세무조정 해봐라. 지금 회계처리가 이렇게 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회계처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적격합병일 경우 세무조정 한번 해봐라.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케이스 1번.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부가액은 북밸류는 100이었지만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대로 400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적격합병인 경우 세무조정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세무조정. 그러면 지금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이연시켜서 내겠다는 게 적격합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케이스 1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숫자를 비교해 보면 케이스 1번에선 누가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누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피합병 법인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케이스 1번에서는 피합병 법인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피합병 법인이 처분이익을 얼마 인식했었어요? 300 인식했잖아요. 케이스 1번에선. 이거 과세 이연을 시키겠다는 거죠?
마지막 의제사업연대 법인세 신고하면서 들어갔잖아요. 회계 처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손익계산서 마감 쳐서 들어갔다고. 처분익 300으로. 하지만 세금 못 내겠다는 거죠? 나중에 내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얘는 세무조정 피합병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피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은 400에 넘긴 게 아니라 얼마에 넘겼다고 보니까 양도가액을 100에 넘겼다고 보니까 회계 처리는 300 더했지만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은 없는 것이란 말이야.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을 100으로 보고 장부가액을 지켜서 제로가 되니까. 이게 과세소득이란 말이에요. 과세소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처리에는 분명히 입금산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금불산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합병 법에는 입금불산입. 그리고 처분이익을 쓰면 되는 거죠. 300. 자, 소득처분은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로 하시면 돼요? 기타로 하시면 되죠. 기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합병법인. 자, 케이스 1번 회계처리 한번 보세요. 회계처리. 처분익 계산한 거 있어 없어? 매수차익 계산한 거 있어 없어요? 매수차익 없잖아요. 케이스 1번에 토지 400, 자본금 100, 주발조 300이잖아요. 그죠? 세금 낼 거 없잖아, 얘. 세금 안 낸다며.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장부의 토지를 얼마로 잡았어요? 400으로 잡았죠. 우리 세법은 기준이 얼마예요? 100이잖아, 100.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세무조정을? 토지를 300 늘리고 기타 포괄성을 300을 잡았어요. 자산 임의평가. 세무조정 어떻게 합니까? 송금산입 300 토지,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300 기타. 몰래? 처음 들었어요? 이걸 모르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임의평가였단 말이야. 땅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세법이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송금산입 토지 300 잡고 마이너스 유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금산입을 동시에 하잖아요.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300 기타.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거기 회계처리 한번 다시 봐봐요. 회계처리.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토지 100이 맞는 건데 400으로 올렸잖아요. 300만큼 과다로 계상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변에 이익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주발초로 잡았잖아요. 주발초로. 그러니까 이것도 양쪽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왜? 세법은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요. 적격합병인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무 조정을 한다면 합병법인은 이렇게 오는 거죠. 합병법인은. 우선 입금산입을 하고 주발초 300 기타를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입금 불산입 토지 300 마이너스 유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은 토지 대신에 뭐를 쓰기로 한 거야? 수많은 계정이 있으니까 토지 대신에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죠. 토지 대신에 자산 조정 계정. 그리고 요게 파일이야, 파일. 서식이 따로 있어. 자산 조정 계정의 세부 내역은 다
다 정리해 놓아요. 원래 취득가액, 시가, 자산조정 계정.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눈을 달리 한번 뜨고 보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쳐드릴게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쪽 피합병법인이 여기로 넘어왔잖아요. 과세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과세시키면 돼? 합병법인에게 과세시키면 돼요. 대신에 과세 이연하기로 했잖아요. 이연시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구조를 하는 거예요. 요런 구조. 얘를 이제 미국 교과서에 이거 쉬프팅 했다고 하거든요. 넘겨놓은 거예요. 넘겨놓은 거. 두 번째 걸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케이스 2번을 보면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은 회계 처리도 여기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대가만 낀 거, 대가. 아까 원래 대가가 공정가치랑 원래 일치하는데 대부분은 300. 이해하시겠죠? 가봅니다. 첫 번째 피합병법인부터. 피합병법인.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적격 합병인 경우에 세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이면 저대로 세금 내면 돼요. 이 회계 처리대로. 다만 이 매수 차익만 5년 동안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세무 조정한다면, 비적격 합병에서 굳이 세무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입금 불산입 우선 100을 때려 놓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하고 해당 사업대 월수만큼 입금 산입해 가면 되는 거죠. 요것만 세무 조정했겠지. 비적격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합병 여기 양도차익 처분이 200 잡았잖아요. 얘 세금 안 내기로 했죠. 입금 불산입 양도차익 처분이익 200 기타. 지금 못 낸다. 나중에 낸다. 나중에. 그러면 합병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합병법인. 준속법인, 합병법인. 합병법인 회계 처리를 보니까 우리 세금 안 내기로 했잖아. 안 내기로. 매수차익 100이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매수차익 100. 근데 땅은 또 얼마 올라가 있어? 300 더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의 임의평가로 보면은 일부는 이익을 잡아놓고 일부는 자본에다 직접 반영한 거죠. 그럼 땅을 내려야 되고, 땅을 얼마 내리고? 300 내리고, 그죠? 입금은 추가로 얼마 잡으면 돼요? 200 더 잡으면 되죠? 땅을 300 내릴 거잖아. 300. 400이 아니라 100으로 만드니까. 근데 여기에는 입금이 얼마 잡혀 있어요? 이미 100 잡혀 있잖아. 양방으로 제로가 되면 되잖아요. 과세소득이 손익계산서인 100이 잡혔지만 제로가 되면 되는 거고, 땅은 얼마로 내리면 돼요? 100으로 내리면 되죠. 함께 오는 거 맞죠? 입금 산입 얼마 잡으면 돼요? 이 주발초에 잡히는 거죠. 발초. 입금 부산. 토지부터 먼저 써볼게요. 이게 토지라는 개념인 거죠. 토지. 사실 토지 300. 그렇죠?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과세소득 관점에서 보면 일치하는 거죠. 100이 잡혀 있으니까. 100 더하기 200이잖아. 300. 그죠? 그리고 요거죠. 근데 토지 대신에 우리 이름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산조정계정. 놀랍게도 똑같아.
얘가 과세 이연된 거를 잘 봐요. 이게 전체가 300인데 과세 이연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피합병 법인이 200 인식할 걸 입금 불산입했잖아요. 나머지 100은 내 스스로 잡았죠.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잡았으니까 요거 부분만큼만 정확히 다시 쉬프팅하면 되는 거죠. 세무 조정된 것만큼만 쉬프팅하면 돼요. 나는 신주 발행으로 처리했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약간 블록 맞추기 같은 거야. 블록 맞추기. 그죠? 전체는 똑같은데 여기 한 구멍이 있으면 그거 끼워 넣는 거죠. 플러그인 하면 돼. 끼워 넣기.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적격합병일 때. 세무조정 어떻게 되고 과세 이연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세무조정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과세 이연한다는 것까지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신 거고, 요까지 하시면 유예생만큼 아는 거예요. 유예생 잘 몰라 이게 실제로 보면. 요게 정확한 것 같아요. 기본 사례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니까 아까하고 다 똑같죠? 그쵸?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하나 뭐가 달라요? 피합병 법인의 주식수가 다른 거죠. 피합병 법인의 주식수. 5주 있었던 거죠? 그쵸? 피합병 법인은 주당 시가가 합병하기 전에 얼마였겠어요? 20원이었겠죠? 20원? 그쵸? 근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 법인 주주 한 주식당, 합병 법인은 한 주당 10원짜리잖아. 피합 법인은 한 주당 2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피합병 법인, 소멸 법인의 주식 한 주당 몇 주를 주는 게 페어한 거야? 2주 주면 페어한 거죠? 합병 비율. 그래서 1대2로 합병한 거야. 합병 신주 10주 교부한 거야. 10주. 지금 이해하시겠죠? 10주. 그래서 합병 대가는 합병 후 주식을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합병 후 주식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밸류가 왼쪽 400이었죠? 눈으로 해도 할 수 있죠? 합병법인 400이었고 피합병 법인의 밸류는 얼마예요? 토지의 시가도 바뀌었네. 토지의 시가가 쏘리. 내가 토지의 시가를 못 봤네. 토지의 시가가 200이죠. 200. 200이고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5주죠? 그러면 주식 시가가 40원이에요. 20원이 아니라. 이번에 시가를 바꾼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토지의 시가가 아까 케이스 1번은 400이었는데 이번엔 토지의 시가가 200이라 이거 200.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안 쓰고 하고 싶은데 서로 마음 상할까봐.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자, 북밸류는 얼마였는데 토지의 북밸류는 똑같아요. 100인데 이번에는 얼마로 가는 거예요? 토지가 시가가 400이 아니라 200짜리. 200짜리.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밸류를 보면 합병법인을 V1이라고 하면 합병법인은 400이잖아요. 밸류가. 그렇죠? 피합병법인을 V2라고 하면 밸류가 얼마예요? 200이죠. 200. 토지의 시가대로만 했으니까. 자, 합병 후 주식수는 지금 얘가 몇 줄 교부한대? 10줄 교부한대죠. 10줄. 그러면 10주가 되니까 20주가 되는 거고. 둘의 합병 후 밸류는 6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합병 후 주식의 단가는 30원이 된다고요. 10줄 줬으니까 합병 대가는 얼마 준 거예요? 합병 대가는 300 준 거예요. 300. 합병 대가로 300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합병 대가
300 있는 거죠. 300. 자, 그러면 이번에 케이스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매수 차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100에 있는 걸 얼마에 판 거? 시가보다 더 비싸게 판 거죠? 양도 차익은 200이 될 거고. 매수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수 차손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요거 200. 그리고 여기가 매수 차손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수 차손 100. 이해하셨죠? 더 비싸게 해주고 샀으니까. 회계학에서는 이걸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법은 매수 차손이라고 부른다. 영업권의 개념은 없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구부터? 피합병법인부터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합병법인 위에다 써놨지 내가. 그래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회계 처리만 먼저. 피합병법인은 대가를 주식으로 받아서 던져주는 거죠. 자, 주식 얼마 받아요? 주식 대가니까 300이죠. 300. 그죠? 그리고 토지 처분되는 거죠. 100 장부가액. 그리고 처분이익이죠. 양도차익. 개념은 똑같아요. 처분이익. 이번엔 처분이익으로 써볼게요. 200 만큼 과세돼야 되는 거죠. 합병법인은 토지는 시가로 가져오는 거예요. 토지는 시가 200. 근데 신주는 몇 주를 발행한 거예요? 지금 신주의 대가는 300이 나가는 거죠. 300. 그러면 자본금과 주발초 합쳐서 300이 나가는 거죠. 300. 근데 액면만 먼저 쓰면 되는 거죠. 액면은 10주가 발행됐고 액면가액 10원이니까 100원. 주발초는 나머지 200이죠. 200. 안 맞죠. 차대가. 그 나머지 100은 뭐가 돼요? 매수 차손이 되는 거죠. 손해봤다. 매수 차손. 그러면 얘는 나중에 처분할 때 200을 가지고 처분을 장부가액을 잡을 거 아니야. 세법상. 지금 우리 비적격부터 하는 거야. 비적격부터 200을 잡을 거 아니야. 얘 200. 그렇죠? 그리고 얘도 요거 잡을 거고. 근데 장부가액이 어쨌든 200을 올라온 거죠. 100에서. 그럼 100만큼 과세가 돼야 되는데 얘가 200을 내겠다. 먼저. 너는 빼먹어라. 이거죠. 내가 낼 테니 너는 빼먹어라. 다시 한번 내가 낼 테니 너는 빼먹어라. 매수차손. 손금 산입해라. 이 얘기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 대박. 나 겁나 안 좋은 회사야. 지금까지 사업 잘 안 됐어. 사업이 되게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 하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어. 너무 슬퍼. 근데 대박. 건물값이 겁나 올랐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사업은 안 돼. 본사 사옥 하나 있는데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건물값이. 합병하자. 처분이익을 인식하지만 이월결손금과 다 떨어먹죠. 다 떨어먹지. 그리고 너는 높은 장부가액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자. 세금 엄청 줄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주면 거기에 매수 차손까지 생기면 나는 어차피 매수 차손까지 생기면 난 어차피 이거 세금 안 낸다. 이월결손 빠방하다. 그렇죠? 너 이거 떨어 먹어라. 그럴 수 있잖아. S통신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S통신사가 있어. 여러분 옛날에 신세기통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신세기통신?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나?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거 몰라요?
세대가 안 맞은. 어쨌든 아주 안 좋은 회사에서 결손이 많은 회사면 주식 왕창 주고 이거 어차피 자본이잖아요. 주식 왕창 던지고 매수차손 왕창 인식해서 경비 떨어 먹으면 이거야말로 텍스 헤븐이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국세청에서 매수차손 인정해 주려고 할까요? 인정 잘 안 하려고 하죠. 좀 억울한 면 있죠. 나 세금 냈는데 왜 인정 안 해? 난 냈는데 이거 이상해. 이거죠. 그럼 얘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합병 차익에 해당하는 그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놈도 어떻게 했던 거야? 5년 동안 2월 했죠. 한 방은 안 된다. 일단 5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너는. 너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냐? 진짜 더 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거죠? 교재 가봅니다. 482페이지. 아까 매수 차익 봤었잖아요. 그쵸? 그 박스 밑에. 한편 매수 차손은 그 발생 원인이 영업권인 경우에만, 즉 회계상 세법상 영업권 인정 안 하는데 그 원인이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여기서 영업권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의 의미예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해요? 과세관청이 이거 없어? 니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 합병해도 아예 소금 넣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세무조정 어떻게 해서 송금 불사임 유보 잡아놓겠죠? 그걸 끝내는 거야. 송금 산입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금 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동안 송금 산입하려면 인정돼야 돼요. 상호,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사의 비밀이 인정돼야 되는데 쉽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뭐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2개 가지고서 막 하면 또 때려 넣어요. 코스닥은 겁나서 못 넣고 진짜 한 우리나라 10대 기업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싸워볼 만하다. 나 자신감 있다. 우세청 뭐라고 나 이거 진짜 주고 산 건데 한번 붙어보겠다. 가는 거야. 뭐 그렇게. 그죠? 그래서 가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가서 싸워봐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기업에게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 그래서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해서 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 회계 얘기고, 천박한 그 회계 얘기고, 우리 법인세는 그러지 않죠. 법인세법은 합병법인이 영업권, 감가상각 자산에서 제외, 기억나죠? 아까 그 레퍼를 해놓으면 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송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세법상 영업권은 5년인 거야. 5년.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영업권이 도대체 뭐예요?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권은 다 지우는 거야. 그리고 세법이 새로 생각하는 거야. 회계 처리하면 이거 영업권을 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상 가치로 50만 인정될 수도 있잖아. 100이 아니라. 싹 다 지우고 새로 50을 깔고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얼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매수차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케이스 1번 간 거고, 케이스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하는 김에 계속 해야지 뭐. 이번엔 5줄 줬네, 5줄. 자, 요 밸류는 똑같은 거죠? 요 밸류는 5줄 줬으니까 몇 주가 주식수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 10주에 5잡으면 15주가 되죠. 단가는 600을 15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 되는 거예요. 40. 합병 대가는 5주밖에 안 줬으니까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5주 곱하기 주당 40원. 그러면 얼마예요? 200 준 거죠. 200. 대가 4, 5, 20. 200만 준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죠. 공정가치에 맞춰서 딱 준 거죠. 공정가치에 맞춰서. 그래서 공정가치만큼 딱 준 거죠. 그럼 대가가 공정가치와 일치해진다. 이제부터 뭐 했던 거 그대로지 뭐.
주식 200 받은 거죠. 처분익 100 된 거죠. 아까 처음에 할 땐 그렇게 잘하더니만 다시 돌아오니까 왜 이래요? 토지 200 100 된 거죠. 주발초 200 줬으니까 뭐지? 주식 주발초 액면이 50원이었어. 액면이 합치면 200은 똑같으니까 쏘리 주발초 5주 이렇게 하면 되죠. 50 150 거세 되는 거죠. 처분이 거세 될 게 없죠. 끝난 거죠. 추가 물음 적격합병이라고 할 경우 케이스별 세무조정 해보시오라고 돼 있죠. 아래. 자, 케이스 1번을 한번 보죠. 케이스 1번. 아니, 기본 사례 2번에서 아래 추가 물음 있잖아요. 추가 물음 없어요? 안 적혀 있어요? 네. 저거요. 만일 적격합병일 경우 케이스별 세무조정 하시오. 그걸 내가 밑에다 뺐네요.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 답은 있죠. 그쵸? 자, 답도 없이, 개정도 없이 이제부터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야. 의도였다고 가정하고. 자, 피합병법인부터 세무조정 케이스 1번부터 생각해보죠. 적격합병 과세 안 한다. 양도손익 제로다. 이거죠. 출발. 그쵸? 자, 그러면 회계처리에 첫 번째 처분이익이 얼마 있습니까? 200 있죠. 200. 입금불산입 200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금불산입 200 써드릴게요. 1번 입금불산입 피합병 법인 입금불산입 처분이익이죠. 200 기타 합병법인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합병법인. 합병법인 토지를 얼마로 잡아놨어요? 200으로 잡아놨잖아요. 200으로. 그렇죠? 근데 토지의 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100. 그렇죠? 100. 근데 회계처리 보니까 또 거기다 손실 잡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매수차손. 매수차손은 비용이 일단 들어갔다는 전제지. 그죠? 매수차손 비용 들어갔잖아. 그러면 과세는 제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제로인데 비용으로 100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야? 입금 쪽이 더 100이 많으면 되는 거죠. 세무조정의 결과. 근데 우리 입금은 요놈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였잖아요. 이게 시프팅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발초 200은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보니까 200 잡아놓고 저기 손실 100 잡혀 있으니까 토지 100을 딱 까면은 아다리가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토지 100 마이너스 이거. 근데 토지 대신에 자산조정 계정만 쓰면 되는 거지. 자산조정 계정. 요것만 쓰면 되는 거죠. 요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면 오면 딱 기가 막히게 맞아. 기가 막히게. 200하고 매수차손 딱 맞아가지고. 그럼 과세소득이 지금 100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만큼 토지를 까면 되는 거잖아. 딱 맞죠. 어느 누구도 과세 안 되는 거지 일단. 그죠? 그리고 땅을 처분할 때 나중에 이거 요 토지 마이너스 유보를 입금 산입해버리면 되지. 땅을 처분할 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저자산조정 계정이라고 돼 있지만 토지의 유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는 합병법인 입장에서 땅을 처분이익이 회계상 굉장히 적게 계상되겠지만 세법은 제대로 계상되는 거죠. 세법은 원래 취득가액과 차액만큼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땅을 처분한다고 상각을 해보면. 자산조정 계정 유보가 입금산입으로 들어오니까. 결혼한 적에는 1억에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2억이었지만 우린 1억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걸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판다.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야 돼? 4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회계상은 얘는 2억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회계상은 3억이 나오겠지.
하지만 입금산이 100을 하면은 세법에 맞춰서 4억 다 잡히는 거겠지. 그리고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2번. 회계처리 피합병법인. 100 잡았죠? 입금 불선입하면 되죠. 좋게 보니까 양도손익은 제로로 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소멸되니까 기타. 그런 다음에 합병법인은 보니까 땅을 200으로 올려놨죠? 유보를 잡고 싶은 거잖아. 주발초하고 양쪽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손익은 안 잡혔으니까. 아까 피합병법인이 시프팅 해놨던 그 100을 입금산입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주발초로 그리고 토지에서 마이너스 유보 치면 딱 맞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가지고 해보면 이게 움직이는 게 딱 좋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미국 세법책이랑 내가 베꼈어. 미국 세법책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딱 걔네들이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내가 가져왔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훨씬 더 쉽더라고. 회계처리까지 양쪽 다다닥 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미국 세법 엄청 많이 베꼈어. 거의 비슷해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예제랑 몇 가지 이론을 정리하시면 합병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1차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배운 내용이 세무조정도 안 나와요. 1차 시험에는 매수차익, 양도손익, 의제배당 요게 제일 많아요. 다만 우리 의제배당은 지금 열심히 해본 게 없잖아. 양쪽만 해본 거고 의제배당 이따 해보기로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